4부, 역전의 서막 현대. 43. 소로스의 논리, 그 전략. 1992년 영국 정부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팀장님, 김종영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베어버렸다. 박 팀장은 이러니 지방대 라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굳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GKI 위 팀장인지 아니면 먹잇감 앞에 선 초식동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방인, 벌레, 구석의 잡무 담당이라고 생각했던 김종영의 눈빛이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김종영 씨. 박 팀장이 간신히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권위 애금이 가는 소리였다. 김종영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어제 찍혔던 자신의 기획서와 오늘 내동댕이 쳐진 팀 실적 데이터가 겹쳐 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 팀장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팀장님은 지금 논리가 아니라 분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시하신 시간 오후까지를 어겼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신입이 빠졌다는 권위 로저를 모욕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차가워졌다. 동기 김 사원은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쳐다봤고 이 대리는 키보드에 올려놓았던 손을 내리지도 못하고 굳어 있었다. 미쳤어. 저 자식 드디어 미쳤어. 팀장한테 저건. 박 팀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네가 지금 날 가르치려 들어. 신입 나부랭이가. 아니요. 김종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했다. 저는 팀장님의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투자 전략. 박 팀장은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다. 네가 감히 내 전략을. 네, 오늘 오전에 정리하라고 주신 그 팀 실적 데이터. 김종영은 마치 조지 소로스가 드러켄 밀러에게 ERM 위 모순을 설명하듯 차분하고 냉철하게 말을 이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박 팀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현재 GKI 투자 1팀의 핵심 수익 모델인 상품 메일을 정확히 가리켰다. 팀장님은 지금 저 상품 하나의 팀의 모든 리소스를 더블업하고 계시더군요. 그게 지금 우리 팀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이야. 맞습니다. 김종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그 전략, 그 맹목적인 믿음과 오만함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GKI 사무실 한복판에 1992년의 망령을 소환했다. 1992년 파운드화를 방어하던 영국 정부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44. 데이터로 증명하다. 상 모두가 맹신하던 시장 분석의 치명적인 오류. 느낌표. 1992년 영국 정부. 그 문장이 GKI 투자 1팀 사무실 한복판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는 것을 넘어 깨져나가는 듯했다. 박 팀장의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순간 황당함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무슨 개소리야.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금융투자사에 다니는 이들에게 1992년 검은 수요일은 전설이자 신화였다.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신과 같았고 영국 정부는 그 신에게 패배한 오만한 제국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 구석에 지방대 출신 김종영이 감히 GKI 위 심장부에서 박 팀장의 전략을 패배한 영국 정부에 비유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알고 나 있어. 박 팀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권위가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성역을 침범당한 자의 당황스러운 비명에 가까웠다. 김종영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 수요일 위 모든 것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팀장님은, 아니, 우리 팀 모두는 상품 A가 무조건 옳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믿고 있죠. 그는 박 팀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서류, 즉 자신이 정리했던 팀 실적 데이터 중 한 장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영국 정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ERM 체제가 영국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맹신했죠. 파운드화의 가치는 신성불가침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어보였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GKI 위 신입사원이 아닌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펀드 매니저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 데이터를 보시죠. 상품 A 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지난 2분기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팀장님은 이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결과가 좋으면 장땡이지. 박 팀장이 반박했다. 아니요. 김종영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갈랐다. 팀장님은 이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논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GKI에서 찍혔던 자신의 기획서 내용을 이제 박 팀장의 데이터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의 수익 구조는 현재 글로벌 시장의 저금리 기조와 특정 신흥국 통화의 안정성이라는 두 개의 축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죠. 박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펀드의 핵심 전략이었고 김종영 같은 신입이 알 리 없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저 녀석이. 그런데 팀장님. 김종영의 눈이 검은 수요일 D1의 영국 은행의 동태를 파악하던 그 악마의 눈으로 변했다.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지난 3주간 이 특정 신흥국 통화의 환율 변동성, 발러틸리티 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팀 실적 데이터에는 없더군요. 제가 따로 찾아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GKI 인트라넷이 아닌 개인이 유료로 접속해야만 볼 수 있는 해외 데이터가 정리된 종이를 꺼냈다. 어젯밤, 아니, 그날 밤, 옥탑방에서 출력했던 바로 그 자료였다. 이건,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이 대리와 김 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독일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무시했습니다. 분데스방크가 고금리를 유지할 리 없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죠. 김종영이 박 팀장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팀장님은 지금 미국 연준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이 신흥국의 정치적 리스크라는 이 명백한 데이터를 무시하고 계십니다. 그는 박 팀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서류 뭉치 전체를 가리켰다. 팀장님은 저에게 이 죽은 숫자를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이 숫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으면 상품 매입는 1992년의 파운드화처럼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사무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모두가 맹신하던 시장 분석. 박 팀장이 GKIV 에이스로 군림하게 만들었던 그 핵심 전략. 그것이 가진 치명적인 오류가 구색 맞추기라고 멸시했던 지방대 출신 신입의 입에서 1992년의 망령과 함께 가장 잔인한 논리가 되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사부, 역전의 서막 현대. 45. 데이터로 증명하다. 여러분은 고정관념 메가처 폭락의 징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1992년의 파운드화처럼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김종영의 마지막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수요일이라는 GKI 투자 1팀의 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실패와 파멸의 망령을 사무실 한복판으로 소환한 저주에 가까웠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을 넘어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워졌다. 스카이캐슬의 일원이자 팀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던 이대리와 동기 김사원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박 팀장처럼 권위로 김종영을 짓누르던 부류였지만 그 이전에 숫자를 읽을 줄 아는 GKIV 엘리트였다. 그들은 김종영이 1992년에 파운드화를 언급한 순간, 그리고 신흥국 통화 변동성과 미 연준의 스탠스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꺼내든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자식의 말이 맞다. 박 팀장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그의 머릿속은 감히 지방대 놈이라는 분노로 마비되어 김종영이 제시한 데이터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네, 네가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김종영은 더 이상 박 팀장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편견의 시스템에 동조했던 공범들인 이대리와 김사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조지 소로스 가반대파 임원들을 설득하던 그날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 이 대리님, 김사원. 그가 두 사람을 지목하자 두 사람은 마치 전기가 흐른 듯 움찔했다. 두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상품 매입 수익 구조는 레버리지에 기반한 캐리 트레이드의 변형입니다. 그렇죠. 점점점 느낌표. 두 사람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캐리 트레이드라는 핵심 전략 용어. 그것도 자신들의 펀드 구조를 정확히 꿰뚫는 말이죠. 장무 담당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금리 통화, 미국 달러로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통화, 해당 신흥국 자산에 투자한다. 그 금리 차이와 환율 안정성을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김종영은 GKI에서 작물을 하며 어깨너머로 혹은 찢겨진 기획서를 준비하며 스스로 파악했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지난 2년간 이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그 신흥국은 기적적인 안정을 누렸죠. 마치 독일 통일 직후에도 영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존 메이저 총리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옥탑방에서 출력해온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이게 그 신흥국 통화의 내재 변동성 임플라이드 발러틸리티 차트입니다. 지난 2주간 30음화를 넘어서는 스파이크가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뭔가 잘못됐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GKI 인트라넷 화면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미국 국채금리 선물 시장입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린 이대리와 김사원을 지나 사무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GKI 위 모든 벽을 울릴 만큼 무겁게 퍼져나갔다. 두 개의 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성은 깨졌고 저금리 기조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두 개의 기둥이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992년의 영국처럼 말입니다. 독일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영국 경제는 침체했습니다. 신흥국이 흔들립니다. 그는 다시 멍하니 서 있는 박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팀장님은,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어제 자신이 찢겼던 기획서를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히 찢겨진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팀이, 이 회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경고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음을 스스로 꺼버렸다. 저는 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서에 이 두 개의 모순에 대해 정확히 적어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리스크를 해야 한다고. 상품 매입 비중을 줄이고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했습니까? 김종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GK에서 당했던 그 처절한 굴욕에 대한 냉소가 실렸다. 데이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논리를 들으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만 보았죠.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GKI의 스카이캐슬에 감히 끼어든 지방대 출신 이방인. 그의 마지막 말은 이 대리와 김사원의 심장을 꿰뚫는 창이 되었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자신들의 편견이, 자신들의 오만이, 팀 전체를, 아니 자신들의 커리어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김종영은 그들을, 그리고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박 팀장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여러분은 고정관념 메가처 폭락의 징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지 소로스가 영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던 그 순간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첫째, 상품 매입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고정관념.
둘째, 팀장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조직에 대한 고정관념. 그는 박 팀장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저 같은 지방대 출신은 절대로 당신들보다 뛰어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그 썩어 빠진 편견이라는 고정관념. 그 세 개의 고정관념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했고 귀를 막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팀장님. 그리고 여러분, 김종영의 입가에 검은 수요일 위 승리자가 지었던 그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여러분은 스스로 1992년에 영국 정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46. 편견의 파괴, 상, 팀장의 붉어지는 얼굴. 네가 감히. 사무실의 시간은 완벽하게 멎었다. 김종영의 마지막 선고. 여러분은 스스로 1992년에 영국 정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나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GKI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사에서 투자 1팀의 팀장과 팀원들을 향해 당신들은 무능하고 오만하며 파멸을 자초했다고 내린 가장 끔찍한 사형 선고였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이 사태의 정점. 스카이캐슬 위 성주. 박 팀장이었다. 박 팀장은 서 있었다. 그는 김종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침의 그 권위나 김종영의 기획서를 찢어버리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동공은 김종영이 쏟아낸 엄청난 양의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1992년이라는 거대한 상징성에 압도당해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반박해야 했다. 팀장으로서, GKI 위 엘리트로서, 저 지방대 놈의 건방진 헛소리를 박살내야 했다. 상품 매입 위 구조를 저놈이 어떻게 알았지? 신흥국 변동성, 연준 금리 인상, 그깟 신입이 뭘 안다고. 하지만 그의 머리는 작동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네가 감히라는 분노와 저놈의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뒤엉켜 마치 금리 15%를 맞닥뜨린 영국 은행의 비상회의실처럼 아비규환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다른 팀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자신을 언제나 존경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들. 이대리, 김사원, 다른 팀원들, 그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몰랐단 말인가? 라는 경멸의 빛이 어리고 있었다. 자신의 권위가, 자신이 GKI에서 평생 쌓아 올린 엘리트라는 성이, 자신이 가장 멸시하고 짓밟았던 저 지방대 출신 놈의 단연마디 말에 지금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점점점. 후, 박 팀장의 넥타이가 갑자기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다. 피가 머리 꼭대기로 솟구쳤다. 그것은 분노 위 붉은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자가 느끼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 위 붉은색이었다. 팀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목덜미에서부터 시작된 핏기는 그의 턱을 지나 뺨을 거쳐 이마의 주름까지 시뻘겋게 물들였다. 그는 마치 15%라는 자멸 카드를 쓰고 시장의 비웃음을 사던 노먼 라몬트 재무장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종영을 가리켰다. 그는 논리로 반박할 수 없었다. 김종영의 데이터는 완벽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GKI에서 그가 유일하게 사용했던 무기, 비논리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휘두르는 것뿐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네가 감히.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수요일에 무너진 영국 정부가 내지른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감히 투기꾼 따위가 내까짓 지방대 출신 장무 담당 나부랭이가. 그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편견을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이미 김종영의 논리 앞에서 산산조각 난 뒤였다. 그의 고함은 더 이상 사무실을 울리는 천둥이 아니었다. 그것은 텅 빈 깡통이 굴러가는 공허하고 처량한 소리에 불과했다. 사무실의 그 누구도 박 팀장의 고함에 동조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김종영이 던진 데이터 위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틀렸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편견 때문에 은폐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박 팀장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1992년의 영국처럼 김종영은 붉어진 얼굴로 절규하는 박 팀장을 검은 수요일 위 승리자가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듯 차갑고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편견은 그렇게 파괴되기 시작했다. 사부, 역전의 서막 현대. 47. 편견의 파괴. 고개 숙인 동료들. 저런 애가 어떻게. 경악과 당혹감. 네가 감히. 박 팀장의 갈라진 비명은 김종영의 얼음장 같은 논리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졌다. 그가 유일하게 휘두를 수 있었던 학벌과 권위라는 무기는 1992년 영국 정부라는 그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실패의 상징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사무실의 시간은 멈췄다. 아니,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사고가 정지했다. GKI 투자 1팀,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에서 가장 날카로운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세계가 그들이 가장 멸시했던 존재에 의해 뿌리부터 부정당했다. 시선은 더 이상 박 팀장이나 김종영을 향하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갈 곳을 잃었다. 먼저 무너진 것은 이대리였다. 그녀는 박 팀장의 오른팔이자 이 스카이캐슬 위 견고한 성벽 그 자체였다. 그녀는 김종영의 두유 라떼 주문을 퉁명스럽게 받아내던 순간부터 그를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박 팀장과는 달랐다. 그녀는 숫자를 아는 사람이었다. 김종영이 캐리 트레이드, 내재 변동성, 미연준 금리 인상 확률을 읊조렸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공포로 마비되기 시작했다. 알고 있었어. 사실 그녀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상품 매입 위 수익률이 너무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다. 왜? 그것은 박 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 때문이었다. 그런데 저 지방대 출신 김종영이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아니 어쩌면 자신조차 명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했던 그 핵심 모순을 1992년의 파운드와 폭락 사태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저런 애가 어떻게 이 대리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이 한마디였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는 GKI 위 모든 유료 데이터와 리소스를 독점하고 있었어. 저 애는 인트라넷 접근 권한도 없었고 우리가 던져준 죽은 데이터만 만지고 있었는데 설마 어제 찢어버린 그 기획서에 이 모든 내용이, 그녀는 어제 박 팀장이 김종영의 기획서를 찢어버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내심 통쾌해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기획서를 쓴 김종영을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 그 찢겨진 기획서가 팀 전체를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구명보트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구명보트를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불태워버린 것이었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자신의 무능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편견이 논리보다 앞섰다는 GKI 위 엘리트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지적인 패배에 대한 굴욕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 팀장을 바라볼 수 없었다. 무너진 권위, 논리 대신 분노만 내세우는 상사의 모습은 역겨웠다. 그렇다고 김종영을 바라볼 수도 없었다. 자신들의 오만과 무능을 완벽하게 발가벗긴 저 악마 위륜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이 대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다음은 동기 김사원이었다. 그는 논리보다는 권력에 민감한 부류였다. 그는 GKI 위 스카이캐슬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그 리그의 핵심인 박 팀장에게 줄을 섰다. 김종영을 구색 맞추기라며 가장 노골적으로 조롱했던 것도 그였다. 그의 반응은 이 대리와 달랐다. 그는 데이터의 논리보다 이 사무실의 공기가 변한 것을 먼저 읽었다. 박 팀장이 깨졌다.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성주가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이방인의 창에 꿰뚫려 버렸다. 저런 애가 어떻게. 김사원의 머릿속은 경악과 당혹감으로 뒤엉켰다. 그의 계산이 틀렸다. GKI는 학벌이라는 불변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칙이 깨졌다. 실력이라는 그가 가장 무시했던 변수가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다. 김종영의 저 차가운 눈빛, 저것은 GKI 신입의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모든 것을 잃어본 자,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눈빛이었다. 어떡하지? 그의 생존 본능이 비상벨을 울렸다. 나는 박 팀장의 라인이었어. 그런데 박 팀장은 끝났어. 그렇다면 저 김종영은. 김사원은 공포에 질려 김종영을 힐끗 쳐다보았다. 김종영은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사무실에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는 오직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 그 자체를 응시하고 있었다. 김사원은 깨달았다. 김종영은 사적인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논리를 집행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논리 앞에서 자신들의 편견은 그저 하찮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저런 애가 어떻게? 라는 질문은 이제 저런 애가 아니었어 라는 공포 섞인 깨달음으로 변해 있었다. 김사원 역시 이 대리를 따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 화면에 뜬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관리하던 상품 매입 수익률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제까지 성공 위 증거였던 그 그래프가 이제는 파멸 위 시한폭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사무실의 모든 팀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지방대 출신이라는 편견의 안약함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오만한 영국 정부가 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경악과 당혹감은 김종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의 눈이 멀어 명백한 폭락의 징후를 놓쳐버린 자기 자신들을 향한 것이었다. 사무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네가 감히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중얼거리며 붉어진 얼굴로 서 있는 박 팀장과 그 모든 것을 포커페이스로 지켜보고 있는 김종영.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GKI 투자 1팀의 편견은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48. 새로운 기획서, GKI 위 현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공매도 전략.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고장 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사무실. 네가 감히 라는 말조차 잃어버린 박 팀장은 더 이상 소리 지를 기력도 없는 듯 자신의 붉어진 얼굴을 감싸쥐며 비틀거리듯 자신의 유리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GKI 투자 1팀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렸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동료들은 그제야 마비에서 풀려난 듯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감히 김종영을 향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지방대 출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무실에 모두가 맹신하던 시스템을 파괴한 정체불명의 존재였다. 그들은 이제 김종영이 무엇을 할지 그저 공포에 질려 기다릴 뿐이었다. 그들은 김종영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다. 내 커피는 내가 알아서 타 마셔라 라고 소리치거나 사과하라 고 윽박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혹은 당장 박 팀장이 들어간 유리방으로 쫓아가 멱살이라도 잡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종영은 그들의 그 어떤 유치한 상상과도 다른 행동을 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 사무실 구석, 복합기 옆에 그 잡무 담당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 박 팀장이 던진 데이터를 줍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자에 앉았다. GKI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검은 수요일 위 승리자가 앉았다. 딸깍. 그는 자신의 컴퓨터 전원을 켰다. 사무실의 모든 이들이 숨죽여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지금 뭘 하려는 거지? 김종영은 조지 소로스였다. 그는 감정의 동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GKI 박 팀장이라는 개인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GKI라는 시스템이 가진 비합리성과 모순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가 1992년에 영국에서 배운 것은 모순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의 기회라는 것이었다. 그는 텅 빈 워드 프로세서 창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GKI에서 잡무를 처리하던 느리고 위축된 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100억 달러의 포지션을 구축하던 스탠리 드러켄밀러에게 명령을 내리듯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한 타자였다. 이 대리와 김 사원은 힐끔힐끔 그의 모니터를 훔쳐보려 했지만 감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들은 대신 자신들의 모니터로 김종영이 언급했던 그 신흥국 통화 변동성 차트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트를 확인한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더욱더 하얗게 질려갔다. 김종영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폭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팀장님, 아니, 이 대리님, 이거 어떡하죠? 김 사원이 GKI 입사일에 처음으로 박 팀장이 아닌 이 대리에게 위지하듯 물었다. 이 대리는 대답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리스크 관리팀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당장 자신의 포지션부터 청산해야 할지 몰라 떨고 있었다. 그들이 맹신했던 권위, 박 팀장은 유리방 속에 틀어박혀 침묵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길을 잃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오직 김종영만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어제 찍혔던 그 기획서를 다시 쓰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리스크를 방어하자는 GKI 위 신입사원이 쓴 방어적 제안서였다. 지금 그가 쓰는 것은 조지 소로스가 쓰는 공격적 제안서였다. 그는 GKI를 구하기 위한 제안서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GKI 위 시스템적 리스크를 공격하여 수익을 내는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는 멈춤 없이 써내려갔다. 1. 분석 대상, GKI 투자 1팀, 상품 매입 위 구조적 모순, ERM 모델과의 유사성. 2. 리스크 식별, 학벌주의와 권위주의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편중 현상. 3. 핵심 트리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그널 및 신흥국 통화 시장의 패닉셀 징후. 4. 결론, 상품 A는 논리적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는 GKI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것. 그리고 그는 마지막 5번 항목에 이 기획서의 핵심을 타이핑했다. 5. 전략 제안.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1992년 파운드와 공매도 쇼트셀링을 명령하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똑똑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쳤다. GKI 위 현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공매도 쇼트셀링 전략. 그것은 GKI 위 직원이 쓸 수 있는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GKI 그 자체를 먹잇감으로 삼겠다는 악마의 선전포고였다.